개인적으로 가장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소금 단지. 네,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 단지를 묻는 그런 행사를 해오고 이제 그걸 착안을 해서 현대 풍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요즘에 그 풍수지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단어, 우리가 운테리어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수적으로 조금 인테리어를 좀 고쳐서 좀 잘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혹시 풍수상으로 아파트 혹은 주택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간은 어딘가요? 네, 이것도 우리가 현대 풍수의 개념이다라고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풍수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중요한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문주조라고 해서 문주조. 네. 이게 양택 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양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세 가지 중요한 곳이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게 문주조입니다. 문주조. 네, 문은 옛날 개념으로 보면 이제 대문인데, 아파트로 기준으로 보면 현관으로 보시면 되고, 주는 주인이 거주하는 곳, 즉 안방, 침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조는 이제 정지조자, 옛날에는 이제 부엌을 정지라고 하죠. 그 부엌이 있는 공간, 그래서 문주조. 그러니까 현관, 안방, 주방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 화장실. 왜냐면은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는 우리 집안에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가옥을 가보시게 되면은 밖에 있었죠. 그렇죠. 마당 안에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지내는 그 거주 공간하고는 분리가 된 외부의 개념으로서 설정을 했는데, 밖에 뺐다라는 것은 사실 더러운 공간, 주거와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기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양택 삼요와 더불어서 화장실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일단 현관이 딱 있어요. 네. 문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럼 현관에서부터 바로 보이는 게 뭐가 좋은가요? 우선은 그 보이면 좋은 것보다는 음. 피하는 게 저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보이면 안 될 것들. 음. 이게 뭐냐면은 피흉축이라고 해서 음. 흉한 거를 피하고 나서 길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즉 네. 나쁜 거를 피하면은 좋은 거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관을 딱 열었을 때 보이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네. 현대에 들어서 동양의 풍수에서도 그렇고 서양, 서구에서도 풍수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네. 서구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 어떤 꺼리는 개념 중에 하나로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보여지는 것을 흡수하는 개념 혹은 반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그러면 거울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 모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운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운들이 현관을 통해서 이제 뚜벅뚜벅 집에 들어오는데 거울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되거나 혹은 반사가 되니까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관은 어쨌든 깨끗한 게 최고입니다. 깨끗해서 그 좋은 운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깨끗하게 해놓고 뭐 발매트도 두시고 뭐 향긋한 뭐 디퓨저라든지 그렇게 두는 것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현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 다음에 이제 안방. 근데 요즘은 안방의 개념이 좀 많이 형해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객분들 그 공간을 봐도 안방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침실로 또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침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왜 중요하냐면은 한 사람이 한 집에서 가장 오래 가만히 머무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안방은 밝음에 있어서는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아늑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둡게 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인큐베이터처럼 그런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 네, 식물. 네네네. 식물은 뭐냐면은 식물 자체만 볼 것 같으면은 주거 공간에 있어서 생기를 전해주긴 합니다. 생기를 전해주고 또 흙의 기운도 전해주고 해서 어떤 기운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안방에서만큼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식물이 우리 집안에 이제 그 내가 자면서 받아야 돼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식물이 대신 빨아먹습니다. 왜냐면은 얘도 생명체거든요. 그렇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기운을 다 똑같이 빨아먹는 존재라 가지고 잠을 잘 때만큼은 이제 식물을 옆에 두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거는 풍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연구하는 쪽에서도 그 머리맡에 식물을 뒀을 때 여러 가지 그 인체에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햇빛이 해서 없으면 또 이산화탄소를 또 내뱉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면은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어떤 집안의 운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방에서 막 많은 재료들을 들고 오고 또 거기서 뭐 재료를 씻고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섭취하게 되고 또 불을 떼고 하는데 그 다른 집 중에서도 어떤 재물운하고도 가장 맞닿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개념으로 착안을 해서 현대 주거 공간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집안의 주방 속에서도 가스레인지 혹은 인덕션 그거를 항상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 물도 많고 많이 쓰이고 외부의 음식 재료들도 많이 두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청결이라든지 잘 닦고 물기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화장실. 화장실은 어쨌든 우리 집안의 운을 빼내는 공간입니다. 사실 화장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의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네. 식물을 두든 액자를 두든 디퓨저를 두든 뭘 두든 간에 사실 그 우리가 욕실에서 뭐 진짜 대소변도 보고 샤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묻어 있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튀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 많아질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쪽으로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현관에 그 좋은 운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나쁜 운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 이제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그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다가 뭐 입춘첩이라고 하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아마 상가라든지 옛날 그 주택들 가면은 많이 보실 거고 요즘에도 아파트 그 집안에는 해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안에 그런 정성을 들이는 차원,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마음을 내기 위한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소금단지. 네. 소금단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단오에서도 많이 행해졌었는데 왜냐면은 단오가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날입니다. 양기가 강한 날이고 옛날 선조분들께서는 불이 나는 것이 곧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농경사회다 보니까 불이 타면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혹은 큰 사찰 단위에서 소금 단지를 묻는 그런 행사를 해오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착안을 해서 현대 풍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소금 단지를 두는 게 사실상 어려웠잖아요. 어렵지만 이제 현대 공간에서는 그게 수월해졌기 때문에 소금 단지를 그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 단지 현관에 보이는 데 두셔도 되고 신발장 안에 두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비치를 해놓으시면은 집안에 이제 나쁜 기운을 막는다라는 차원으로. 네. 보시면 될 겁니다. 소금단지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네. 현관에 좀 둬야 네. 되겠네요. 네. 혹시 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 아이나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부부나 이렇게 좀 방배치 네, 어떤 네. 방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 음. 또 개인의 그런 타고난 그 쉽게 말해서 사주라고 하죠.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사주도 네네 그걸 고려해서 방배치를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딱 뭐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안방이라고 설정하는 공간을 보통은 아파트 안에서 평면도상으로 보면은 큰 방,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 이제 그걸 맞아요. 안방이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그 구분으로 두고 그 집을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안방의 방향 자체가 안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안방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방으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 각각 개개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그 취침하는 공간을 설정하셔도 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떠올랐는데 경북 지역에서 이제 자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어머니께서 의뢰를 주셨어요. 의뢰를 주셨는데 이제 그 자녀가 어릴 때 그 집에 살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되게 힘들게 보냅니다. 여러 가지 뭐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집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봤는데 방배치가 참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 본인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거든요. 나오지 않으려 하는데 근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애가 변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 방에서 한 번씩 이제 낮에 와가지고 조금씩 나와가지고 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 방이 딱 아들 있으면 좋은 방이었어요. 아. 네. 아마 몸이 본능적으로 이끌린 것 같아요. 그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들이 있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맞고 또 그게 전통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희한하게 방향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 거실에서 자가지고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물론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예, 코골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네. 근데 아마 본능적으로 남편분,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가 좋다라는 전자에서 봤을 때 남편분께서 본능적으로 거기가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그 거예요. 공간이.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지내시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뭐 두 분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침대도 뭐 요리조리 살짝씩 바꿔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작은 방에도 가보시고 거실도 가보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때 침대를 머리맡이 북쪽이면 죽은 사람이 자는 방향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 방향을 또 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게 네네. 풍수지리적으로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방향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북쪽이라고 하는 그 방향은 네. 북쪽, 물,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뭐 북망산천에 간다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도 그 북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어떤 죽음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잠을 자는 공간, 그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안 좋군요. 드리기도 네. 한데 개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또한 그 집의 특성상 또 집의 그 특성상 살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서쪽이라든지 혹은 북동쪽 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내가 이 방향으로 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뒤집어 보시면 좋아요. 우리 집은 헤드를 못 뒤집는데 라고 하시면은 머리만 바꾸시면 되죠. 네, 머리만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뭐 물론 이제 발을 두다 보니까 찝찝하시면은 매트리스 뒤집어서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방향이 좋은 거예요? 뭐 북쪽만 피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정석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동쪽과 남쪽 이렇게 동쪽과 얘기되죠. 남쪽? 예. 남장북단이라고 해서 이제 남쪽에 머리를 두면은 오래 살고 북쪽에 머리 두면 단명한다. 네, 네. 동부서빈이라고 해서 동쪽에 머리 두면은 부자가 되고 서쪽에 머리 두면 가난해진다. 뭐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이론적으로 풀이는 하는데 뭐 그 무조건 동쪽에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동쪽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내가 편안하게 자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베란다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확장하는 게 어떻게 풍수적으로 좀 좋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고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게 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확장을 합법화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뭐 다 옵션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거의 다 하시거든요. 거의 다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좀 넓게 살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실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어떤 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3점, 마이너스 5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왜 나쁘냐라고 하냐면은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 어찌됐건 우리 전통적인 주거랑 비교를 했을 때 담장이 없는 공간입니다.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별채라는 것이 있었는데 담장이 있어야 외부의 기온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온 기온하고 이게 또 중간층이 섞이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파트는 그 구분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구분을 해줬던 것이 발코니였습니다. 발코니였는데 그걸 확장을 해버리고 다 주거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풍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라고 한다면은 그 확장을 한 공간, 그 공간에는 어떤 주된 활동 공간, 주된 머무름의 공간으로 설정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장한 그곳에다가 뭐 소파를 두신다라든지 거기다가 뭐 진짜 계속해서 앉아서 지내는 그런 공간들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발코니 쪽에다가 통창 있는 쪽에다가 화분을 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화분을 두게 되면은 화분 속에 있는 그 흙의 기운을 통해서 좀 더 그 집안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화분 자체가 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집안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거실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또 따로 있을까요? 거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집안의 기운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는 공간에서 기운이 잘 모인다. 즉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생기가 잘 돌아야 되다 보니까 죽음보다는 생과 관련된 물건들이 많은 것이 좋겠죠. 요즘에는 이제 두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뭐 숯이요? 아, 숯. 예, 숯, 그쵸. 예, 숯은 어찌 보면 죽음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좋은 의미로서 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액자 관심 많으신데 네네. 액자 중에서도 저는 일단은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예, 가족 사진을 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가족의 같은 기운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좀 더 거실의 기운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 이외에 뭐 해바라기라든지 달항아리 이런 것들도 참 관심이 많으신데 네네. 해바라기도 좋고 달항아리도 일단은 좋습니다. 그게 뭐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 의미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바라기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어떤 대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도 좋게 보시면 되고 달항아리 같은 경우에도 현대에 들어가지고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데 이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런 고결한 미, 깨끗함 그런 걸 상징을 하고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차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차오르기 때문에 어떤 기운의 순환을 의미할 수 있어서 달항아리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오히려 잘 산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많아지고 좀 더 집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접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서양 미술입니다. 저는 이제 원체 동양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기괴한 그림들도 많고 좀 많이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재테크적인 수단으로서 두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어떤 크게 해서 진짜 거실을 압도할 만큼의 우울함이 있다라든지 정말 기괴함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아무리 또 부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도 내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똑같이 이런 자연에 대한 법칙들을 잘 지키고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런 그 심란한 그림들에 대해서는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집안에 휴지통 여러 개 두면 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마치 화장실하고도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안 좋은 것들이 예, 있으니까. 어떤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으니까 왜 도로가에도 길을 가다 보면은 휴지통을 설치하게 되면은 도로가 오히려 더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집도 그런 거죠. 휴지통이 막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더러움을 상징하는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 않는 선에서 휴지통을 좀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많은 것보다는 이제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집에 휴지통은 거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방에 놓는 그거 하나만 있고 그냥 그걸 계속해서 잘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요즘 또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빨간 속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풍수적으로 좀 맞는 건가요? 자, 네. 우선은 자 근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풍수 인테리어가 원체 지엽적인 부분들, 물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미신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우리 집 우리 애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제사 지내는 방향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물어보시고 하는데 그냥 계약하기 전에 최대한 잘 준비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속옷의 색깔은 안 예, 중요한 거군요. 속옷 색깔 네. 따지시기 이전에 네. 그 굳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어떤 목욕 재개라고 하죠. 음. 중요한 일이 있기 이전에 몸과 마음을 이제 정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갈이하는 차원을 떠나서 당연히 육체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샤워도 잘 하시고 목욕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전날에 뭐 음식 같은 것들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피하고 술도 피하시고 더 막 냉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씨 뿌릴 때는 그 예전에는 그 남녀 간의 성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성과의 관계까지도 막 그렇게 부정을 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예전에 해석을 한 거죠. 하여튼 그만큼 어떤 정성을 들이는 차원에서 계약을 준비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지 속옷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떨어지지만 안 되니까 네. 네, 깨끗한 거 잘 다려서 입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색깔이 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예, 네. 예. 네. 자, 오늘은 부동산 풍수 컨설팅 전문가 천동희 대표님을 모시고 풍수를 보는 좋은 아파트 조건 고르는 법부터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